예, 2024년 7월 9일 음력으로는 6월 4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요. 이 환구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아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 환구 문명사를 이제 복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용숙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집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그리스 로마의 문명과 철학 사상 이전에 고대의 이 그리스의 종교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종교는 우리가 샤먼교라고 말하는 소위 이제 신선교라고 말하죠. 신선교. 이게 다른 말로 샤먼교이고요. 샤먼은 성인, 성현, 인간을 말하니까 제가 샤먼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샤먼교는 무엇을 공부했느냐면은 술이라든지 기하학이라든지 연금술을 우리가 공부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천문학이라든지 풍수지리, 점성술까지 또 의학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는 우리가 보통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인간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샤먼교에서 말하고 있는 수리학이라든지 기하학을 포함해서 기하학과 수리학을 포함해서 점성술을 원리를 포함해서 천문학과 풍수지리 의학을 같이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의 유명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인간 구분법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면 세 가지 인간 구분법이 인간은 선한 사람인가 선하지 않느냐, 인간은 악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지도 않는, 또 선하기도 하면서 악하기도 한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중간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최고의 선인이나 악인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일명 예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중간쯤의 인간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중간쯤의 이야기라는 것은 바로 중용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사가 쓰신 공자의 손자가 쓴 자사가 쓴 책이 바로 중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자사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걸로 봐서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이미 서로가 정치, 사상,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서로 교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의 본질은 바로 중용이다. 인간의 본질은 바로 중용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중용은 바로 기하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하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하학을 포함하는 이 중용을 바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이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기하학을 포함하는 본질적인 중용을 가진 사람, 이것이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사람은 몸과 우주가 동질적인 그리스의 그 신화에서 나오는 안드로푸스 신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라 하면 바로 중용으로서의 인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중용으로서의 인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용으로서의 인간을 포함하는 것은 바로 아까 안드로푸스의 신화에서 나오다시피, 안드로푸스의 신화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홍인간과 같고, 아까 샤먼과 같고, 신선과 같고, 이 신선은 바로 중용적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오장육부를 우주에 의해서, 우주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여기면서 자신을 우주적인 것과 일치시키는 수련을 통하여 무의자연에 이르게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을 이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자, 중용인 사람은 기하학적인 사람이고, 기하학적인 사람은 바로 무의자연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서양 철학이 구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상과 철학, 이게 모두 다 서양 사상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병폐가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도 바로 너 자신의 만들어진 너 자신도 우주의 원리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은 신체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같이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고대 그리스의 조각이 지금 앞에 한 점이 있죠. 지금 화면에 비추고 있는 비너스 상이 바로 이 그리스에서 만든 조각인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은 바로 이집트의 문명을 가지고 와서, 스핑크스 문명을 가지고 와서 황금 비례를 바탕으로 해서 영혼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보이는 지금 현재 비너스 상이 완벽성을 가지고 있는 비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기하학적으로 우아한 인체의 조각을 엄격하게 카논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이죠. 엄격한 카논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 대칭이 완벽하고 비례의 법칙이 기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설명된 것이 아까 중용이고,
기하학적으로 설명된 것이 중용이고 중용은 우주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것을 근거로 큰 것을 헤아려가는 기하학의 원리에 고대 기하학의 이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하학적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이 기하학적 원리는 바로 그 이웃에 있는 그 바다 건너에 있는 이집트의 문명에서, 스핑크스 문명에서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만물의 척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양 사상의 이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인간이냐? 여기서 샤머니 사상에서 인간과 약간 차이가 나는데, 자, 그러면 아까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그 원류를 이루고 있는 서양 사상의 인간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어떠한 신이 인간을 창조하였고 그 인간을 통하여 세계를 지배하며 신의 뜻을 구현하는 사상이 바로 서구 사상의 기독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바로 자연을 지배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샤먼 사상이 가지고 온 인간은 어떤 사상이냐 하면은, 샤먼의 사상은 신은 우리가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 제가 달을 몇 점 가지고 있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저기 이제 달인데요. 달. 예. 앞에 지금 보이는 것은 신목과 같은 것인데, 소도. 자, 그래서 이 샤먼의 그 신은 달이며, 달 뒤에는 인간이 있다는 것이죠. 달 뒤에는 인간신이 있다는 것이 신이죠. 그래서 인간을 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도 신은 무엇이냐, 조상이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신인 동형의 인간이 바로 신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특별한 비법을 통하여 생물적인 의미의 사람을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자를 뭐냐면 샤먼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샤먼 사상은 초인적인 능력자를 말한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두루두루 기하학, 천문학, 점수학, 풍수지 이런 데 두루두루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초인적인 인간의 능력을 인간이라 그러고 어질인이라 그러고 또 이 홍익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샤먼 사상에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은 동시에 사람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자를 만들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샤먼의 사상은 바로 영성을 가미하고 영적인 사람을 바로 초인적인 사람으로 길러낸 것을 바로 인간이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길러내는 방법이 불교의 논리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 요가에서도 잘 나오는 말이 찌따바 니르나바라는 말이 있죠. 찌따바 니르나바. 즉 다시 말하면 찌따가 뭐냐면 마음이니까, 인식의 작용이니까 인식의 작용을 내려놓음으로써, 내려놓으면서 인식의 작용을 내려놓으면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몸의 체험을 통해서 아트만, 자아가 생기고 이 자아가 발전하여 불교의 논리로 나아간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문명은 바로 이집트의 스핑크스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왔고, 그래서 이 스핑크스의 삼신사상, 소위 말하는 샤먼 사상은 머리는 사람이고 몸뚱아리는 소죠. 손은 날개이고요. 자, 그래서 손은 돼지를 설명하고 있고, 이 돼지는 바로 그들의 조상이 바로 순다대륙 순다환인에서 소를 타고 온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의 천축, 강력, 청축 환인들은 바로 북방에 올라가서 날개짓을 하는 새가 되었는데, 새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날개로서의 하늘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머리는 사람인 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영성을 길러낸 초월적인 사람, 이것을 바로 샤먼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천지인 사상이고 삼재 사상이면서 천인지 사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상이 바로 그리스 로마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적 철학도, 정반의 합의 원리도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 문명사의 연구에 의한 샤먼은 바로 환인을 말하는데, 샤먼은 바로 환인을 말하고, 환인은 바로 성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은 이집트의 삼재 사상에서 나왔고, 스핑크스의 아까 삼재 사상에서 나왔고, 그래서 샤먼 사상은 샤먼 사상과 샤먼 문명, 샤먼 제국과 샤먼 제도를 알지 않으면은 우리가 문명설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집트 문명은 어디서 왔는가? 이집트 문명은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왔고요. 이는 또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가 카스피의 흑해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또 카스피의 자그로스 사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마고성에서 왔고요. 마고성은 천축에서 왔고, 천축은 어디서 왔느냐? 연해주에서 왔고, 연해주는 어디서 왔느냐? 서해대평원에서 왔고, 황해죠 말죠. 황해는 어디서 왔느냐? 순다대륙 순다환인에서 왔고, 순다대륙 순다환인에서 올라올 때 소를 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이라 말하고, 북방에 올라가서 소가 숭상되고 전 세계적으로 소가 숭상되고 샤먼 시대에 또 소가 숭상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샤먼 사상의 시호는 바로 천축강력 천축환인 때 하늘과 그 다음에 땅, 인간, 하늘은 아까 이야기한 천축강력을 말하고 날개를 말하고, 지는 순다대륙 순다환인의 소를 상징하고, 인간은 머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지중해 문명에서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 문명은 바로 이후에 청동기 문명과 더불어서 황하 문명과 이게 신라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샤먼의 시작은 순다대륙 순다환인의 무사상에서 서해대평원, 지금 현재 황해를 거쳐서 시베리아 연해주에 이르게 되었고, 시베리아 연해주 북위 66.6도의 툰트를 따라서 사냥과 더불어서 수련을 통해서 북방으로 유라시아를 툰트라를 따라서 핀란드에까지 가게 되고, 핀란드에서 다시 나중에 바이킹족들이 지금 현재 켈트 문명이 이제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로 북방에 올라가서 천문학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이 꼭 필요하죠. 이들이 툰트를 따라서 이동하였고,
사냥과 수련을 하였으며 흑요석 혁명 때 다시 남하였으며 이때 북방 샤먼 사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 사상에서는 사문으로 부른다. 무는 샤먼을 환이라 부르고 당군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본적으로 이러한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